오늘은 조기 노령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노령연금이다. 몇 세에 받죠? 65세? 60세? 예. 국민연금법이 처음 시행됐을 때는 60세였죠. 그러다가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법을 개정해서 65세로 바꿨습니다. 다만 경과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1, 2, 3, 4년생 이렇게 생년 4년을 묶어서 이분들은 63세에 받고요. 65, 66, 67, 68년도에 태어난 분은 64세부터 받고요. 69년도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65세에 받습니다. 그러면 조기노령연금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63세, 64세, 65세에 받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보다 일찍 받는다는 것이죠. 자, 이 조기노령연금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아울러서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준다는 것이죠. 그렇다가 다시 또 지급을 하는 재지급 절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기노령연금은 어떨 때 받을 수 있느냐? 수급 요건이죠. 조기노령연금도 노령연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입 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63세, 64세, 65세 이렇게 이제 지급 연령이 상향되고 있다고 했죠. 지금 슬라이드에 표시한 것은 우선 60세에 정상적으로 받을 때를 가정해서 5년 당겨서 받는다면 55세가 되죠. 그래서 조기노령연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 때보다 최대 5년을 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55세 이상 60세 미만에서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급 연령이 상향되고 있으니까 63세 받을 수 있는 분은 최대 58세부터 64세부터 받을 수 있는 분은 최대 59세부터 또 69년생 이후인 분들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조기노령연금을 최대 5년 당겨서 60세부터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러면 조기노령연금을 일찍 받고 싶은 사람은 다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법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법에서 말하는 소득 있는 업무라 함은 지금 A값 308만 9,062원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사업장, 지역 이렇게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이다. 그리고 이제 매년 정부에서 발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본인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사업소득이면 경비를 공제한 것, 근로소득이면 근로소득을 공제한 것, 그 합한 것이 지금 말씀드린 A값 이하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근로소득만 있다.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 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대충 월급 410만 원 아래쪽에 소득으로 근로를 하고 계시다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돼서 본인이 희망하면 조기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조기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이 되고요. 당연히 이 부분을 충족한 분에 한해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사유 발생일은 언제냐? 지급사유 발생일이 중요한 것은 노령연금이라는 것은 지급사유 발생일에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이 나가죠.
그래서 조기 노령연금은 위에서 말한 요건을 다 충족하고 본인이 희망에 따라서 조기 노령연금을 청구했다. 그러면 그 청구일이 바로 지급사유 발생일이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을 때 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노령연금을 신청했을 때 받게 되는 기본 연금액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조기노령연금 일찍 받음으로 연령별 지급률이 정해집니다. 그만큼 일찍 받은 만큼 연금액을 깎는다는 뜻이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가족수당 성격의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령별 지급률인데요. 55세 아까 이제 연령별 상향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요. 여기서 55세다 그러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연령에서 5년 최대 일찍 받았을 때 70%를 지급한다. 즉 30%를 감액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년 일찍 받으면 6%를 감액하게 돼요. 그래서 5년 일찍 받으면 30%, 그거를 이제 월로 생각하면 한 달 일찍 받으면 0.5%를 감액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조기노령연금을 이제 대상이 돼서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는데 다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됐다. 즉 사업소득이 생겼다, 근로소득이 생겼다. 그 아까 말씀드린 A값을 초과하게 됐다. 이러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시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자기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령, 그 이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됐다면 지급 정지가 되는 것이고요. 자, 65세면 65세,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연령을 초과해서 지금 이미 받고 있는 조기 노령연금을 계속 받고 계신데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그러면 지급 연령을 넘어섰을 때는 5년 동안은 연금액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조기노령연금이 지급 정지되는 것은 바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정지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계속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조기노령연금은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지급 정지를 신청해서 지급 정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조기노령연금의 마지막 부분으로요. 지급정지가 해제됐다 또는 재지급 사유가 발생했다. 이럴 경우 조기노령연금액을 어떻게 다시 산정하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재수급 당시의 조기노령연금의 연령별 지급률에서 이미 노령연금을 받은 1개월마다 0.5%씩을 차감한 지급률을 적용한다. 위와 같이 산정한 조기 노령연금액이 지급정지 전의 연금액보다 적어지는 경우는 지급정지 전의 연금액을 적용한다. 지금 이 부분은 조기 노령연금을 재산정했을 때 과거에 받던 조기노령연금보다 금액이 적어졌다. 그러면 과거에 받던 조기노령연금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래서 수급자의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제일 먼저 말씀드린 연령별 지급률에서 기수급기간 1개월마다 0.5%씩 차감한 지급률을 적용한다. 자, 이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아래 예시를 제가 하나 들었습니다. 자, 예시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57년
8월 15일생이십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는다면 62세에 받는 분이시고요. 조기노령연금을 최대한 당겨 받는다면 57세에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보면 2014년 8월 15일부터 5년 당겨서 57세에 받으시니까 70%의 조기노령연금을 6개월 동안 받으셨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2월 20일부터 지급 정지가 됐어요. 지급 정지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했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돼서 정지될 수가 있고요. 또 본인이 이제 나 조기노령연금 그만 받을래요 하고 정지 신청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요. 어느 경우가 됐든 2015년 2월 20일부터 지급 정지가 되다가 이분의 예는 2015년 12월 20일에 이제 정지가 해제라는 것은 다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됐든지, 또 12월 20일에 가서 나 조기노령연금 다시 받을래요 이렇게 또 신청을 했든지 해서 지급정지 해제 또는 재지급 사유가 2015년 12월 20일에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급 정지 기간은 10개월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다시 재수급하게 될 때 조기노령연금의 그 연령별 지급률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과연 57세에 처음 조기노령연금 청구해서 받던 70%를 그대로 가느냐. 물론 정지 사유가 없다면 70%의 지급률이 평생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소득이 관련해서 또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일정 기간 정지가 있었다가 다시 지급할 때 과연 최초의 70% 그대로 주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죠. 자, 이 경우 어떻게 계산하냐면 재수급 당시의 연령별 지급률에서 이미 수북한 기간에 대한 1개월당 0.5%를 차감한 지급률을 정한다.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재수급 당시가 2015년 12월 20일입니다. 그러면 재수급 당시의 연령별 지급률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2014년 8월 15일이 5년 단계인 70%의 지급률에서 1년이 더하면 58세 76%, 6%가 더해지죠. 그리고 2015년 8월 15일하고 2015년 12월 20일, 요 기간이 4개월이니까 4개월 곱하기 0.5, 그래서 2%를 더한 78%가 재수급 당시의 연령별 지급률이 됩니다. 자, 요 78%에서 이미 지급정지 전에 조기노령연금을 받은 것이 6개월이 있습니다. 그 6개월 곱하기 0.5% 하면 3%죠. 그래서 78%에서 3%를 차감한 75%가 이 조기노령연금을 다시 수급하게 될 때 재산정되는 그 연령별 지급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선 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됐다면 본인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이 지급 정지 기간이 설정이 되는 거니까 그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어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단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받다가 그 낮아진 지급률이 평생 가는 것이 조금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의 경제적 여건도 좀 개선됐다. 그렇다면 여기 예시에 있는 것처럼 지급 정지 신청하고 어느 정도 본인의 생활을 영위하시다가 다시 또 조기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 최초의
낮아진 지급률이 아니라 약간은 상향된 지급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또 불이익을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요 예시를 한번 드린 거니까요. 본인의 경우로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도 앞으로 연금을 받으실 때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이 괜찮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